1세대 스포티지예요. 스포티지. 아직 오후 4시가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기아 360이라고 강남 압구정에 있는 기아의 브랜드관인데요. 왜 1세대 스포티지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느냐? 바로 이 1세대 스포티지가 1993년도에 데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3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스포티지가 24년형 연식 변경 모델이 나왔는데 30주년을 기념하는 트림이 또 별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차량도 전시할 겸 1세대 스포티지도 이렇게 전시해서 우리 이렇게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다. 요즘 현대차그룹 헤리티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보기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코란도 정도를 제외하면은 국산차 SUV 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모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1세대 스포티지 보여드리면서 이 스포티지 30주년 트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되게 투박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박시한 디자인에 헤드라이트의 디자인도 이렇게 큼지막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차량의 크기 자체는 컴팩트한 데에 비해서 인상이 되게 뚜렷하고 뭔가 덩어리가 크고 그런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이 1세대 스포티지는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킨 차였습니다. 왜냐면요, 이때 당시에 나왔던 다른 SUV들, 그때는 SUV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냥 찝차였어요. 찝차. 쌍용에선 당시에 코란도 패밀리, 이 이후에 갤로퍼 나왔었고, 그런 차량들 보면은 진짜 딱 그 성냥각 접어놓은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스포티지는 진짜 모든 면이 다 둥글둥글하죠. 이런데도 딱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찝차들 차량의 크기를 팍 키우면서 한 7명이 탈 수 있는 좀 다용도성을 가진 큰 찝차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좀 작게 만들어서 휠베이스로 짜리몽땅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프로더의 성능을 좀 더 강조한 갤로퍼 같은 경우에도 쇼바디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런 3도어 모델의 오프로드 모델들을 만들곤 했었는데, 이 차량은 이렇게 컴팩트한 차체에 5도어 모델로 만들면서 가족이 탈 수 있는 차, 그리고 도심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모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최초의 도심형 SUV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따지고 들면은 말들은 많아요. 왜냐면 이 차량은 프레임바디거든요. 요즘 보면은 좀 전통 SUV의 결을 따른다 라고 할 정도로 구조만 보면은 오프로더의 느낌이 나는 차예요. 근데 이때 당시 국내 상황이나 국내에 있는 SUV 모델들, 찝차 모델들, 디자인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근대적인 도심형 SUV의 느낌이 물씬 드는 차량인 거는 확실한 거죠. 프레임바디인데도 제 키보다 작아요, 차가. 그래서 상당히 컴팩트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즘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려져 있어요. 이른바 우리 캥거루 범퍼라고 불리우는 이런 보호 범퍼, 보행자 충돌 안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감히 꿈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사양입니다. 트렁크 뒤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달고 있는 차량들, 특히 도심형 SUV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냐면은 요즘에 나오는 도심형 SUV들 대부분 다 전동식 트렁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달기가 애매하죠.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특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면은 이거 어떻게 여는 건데 하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요, 이쪽에 힌지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제끼고 이 리어 해치를 이렇게 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거나 그런 건 안 되는데 개폐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실내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큰 스티어링 휠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에어백 이런 거 없습니다. 에어백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조수석 대시보드에 손잡이가 저렇게 딱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륜 레버 자체가 이렇게 수동 미션처럼 디자인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99,000인데 이 정도면은 가히 민트급 아닌가. 그래도 이 와중에 전동식 룸미러가 달려져 있네요. 센터 패시아 보면은 요즘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단촐하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정도였으면 고급 옵션이었습니다. 에어컨 달려져 있고요, 오디오 데크도 제법 큰 게 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오토로 보이시나요? 차량이 40km 이상 주행을 하면은 문이 자동으로 잠긴 거 뭐 요즘엔 모든 차에 다 달려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마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새길 정도의 자랑스러운 최신 문물이었던 겁니다. 차량에 앉아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공부를 해보니까 프레임 구조긴 한데 가운데 사람이 탑승하는 공간 쪽을 아래쪽으로 좀 꺾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프레임 바디지만은 이 사람들이 타는 공간은 조금 더 낮게, 그래서 비교적 승용차적인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은 정말 어마무지하게 높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뒷열을 보여드리면요, 차가 많이 작습니다. 이게 미디어 오토 장진택 기자님이 먼저 왔다 가셔가지고 슬쩍 봤는데 영상을, 이게 요즘에 베뉴 크기와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레그룸은 차량에 실제로 탑승했을 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한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거는 잿더리일 겁니다. 리클라이닝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아마 폴딩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룸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저 팔걸이 높이랑 시트 높이랑 보세요. 시트 높이 자체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4륜구동이, 이때 당시의 감성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은 4WD, 인터쿨러, 파워 스티어링 휠, 에어백 이런 거는 다 자랑할 만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내가 다 새기고 다녔어.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도 좀 볼 수 있다. 아까 전에 보닛을 열어서 엔진룸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일본의 마쓰다 있잖아요. 마쓰다로부터 엔진을 공급받아서 넣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엔 어렵기 때문에 운전을 하던 때가 아니었죠. 동승을 해봤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난 진동과 엄청난 소음을 가지고 있던 디젤 엔진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뭐 차가 이렇게 떨려 덜덜덜덜덜 막 이랬었던 느낌이 기억이 나는데, 그 엔진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1993년도에 최초로 나왔던 스포티지는요, 무려 2002년까지 국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9년 가까이 생산이 됐는데, 사실 시간이 가면서 이 스포티지의 존재감이 조금씩 옅어지죠. 왜냐면은 90년대 말, 그때 IMF 직전에 기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었고, 실제로 IMF 사태가 터진 이후에 부도가 났었고, 그 이후에 현대에 이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었고, 그 다음에 이 스포티지 이후로 도심형 SUV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모델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현대 산타페가 스포티지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나왔었던 그런 도심형을 강조하는 SUV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스포티지에 대한 존재감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2004년 2세대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국내 시장에선 한 2, 3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공백기를 되게 길게 느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안 됐더라고요. 1세대에서는 프레임온 바디라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2세대에 와서는 현대 투싼과 같이 이제 공동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모노코크 바디의 모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투싼과 계속 같이 역사를 같이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포티지는 5세대, 투싼은 4세대. 왜냐면 얘는 1세대로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투싼과 형제처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죠. 디자인에 대한 거니까. 모든 세대가 그래도 투싼보다는 스포티지가 좀 더 이뻤어요. 특히 3세대 스포티지는 지금 생각해도 레전드죠. 2세대도 사실 고등학생 때 나왔었나? 이제 그랬을 건데, 그때 당시에 사실 너무 사고 싶었던 차였어요.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스포티지에 대한 좀 추억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네요. 30주년을 맞은 김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모두 이렇게 전시를 하면 좋겠지만, 여기 기아 360에 이제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가운데 카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세대, 3세대, 4세대 모델은 이렇게 그래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세대 스포티지도 의의가 깊죠. 왜냐면은 현재 기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통틀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차가 바로 이 스포티지거든요. 가장 높은 트림의 그래비티
그래비티 사양을 바탕으로 만든 차가 이 30주년 기념 모델이에요. 그래서 풀옵션의 그래비티 사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그래비티 사양이 원래 이 범퍼 하단 쪽에 입 모양처럼 이렇게 벌리고 있는 크롬 모양의 가니쉬가 들어갔었는데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그릴 쪽도 싹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범퍼와 마찬가지로 크롬 느낌이 나는 가니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었고요. 휠도 보면은 현재 블랙의 휠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범퍼도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로 표현된 부분이 원래 크롬 모양의 가니쉬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블랙의 디자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30주년 기념 모델만을 위한 색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잖아요. 온통 검습니다, 차가. 30주년 기념 모델만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색상, 섀도우 매트 그레이라는 색상인데요. 스포티지 모든 색상 통틀어 가지고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무광 색상입니다. 진짜 엄청 매트한 그레이 색상이에요. 되게 어두운 색상이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화려한 편이잖아요. 이렇게 부메랑 모양으로 있는 DRL부터 해서 그 어딜 봐도 상당히 화려한 모델인데, 이 색상을 가져가게 되니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제가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 매트 색상은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다크해. 스와펄이라든가 아니면 좀 다른 색상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의 결들이 조금 더 잘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비싼 트림의 그래비티 사양으로만 이 차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파워트레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모두 30주년 트림은 갖추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량이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휠이 18인치 휠을 기반으로 한 블랙 휠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디젤, 가솔린, LPG 모델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19인치의 블랙 휠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내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린색 인테리어가 적용이 됐는데 실내 색상은 그린, 올, 블랙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 안쪽은 가죽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데 퀄팅이 있잖아요. 퀄팅의 디자인도 약간 좀 다르게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보면은 스웨이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부분도 스웨이드가 들어갔죠. 1열 헤드레스트 이렇게 긴데 30 스포티지 딱 로고가 박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해요. 진짜 그냥 30주년을 기념을 하는 모델이다 정도의 의의가 있지, 그 외에서는 뭐 크게 특별한 차이점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왕이면은 어떤 이 모델의 헤리티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하면은 30년 전 그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디자인적 포인트를 이 차에다가 조금 심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30년 전 스포티지에서 뭘 가져오지? 캥거루 범퍼? 스페어 타이어? 생각해보니까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어. 그쵸? 개발자분들도 생각을 안 해보시진 않았겠죠.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지금의 규제에 맞춰서는 뭔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없었겠죠. 자, 1세대 스포티지를 보다가 5세대 스포티지를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커졌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한데, 제가 이 기아 스포티지가 30주년이 됐다라는 것에 좀 되게 새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아차의 라인업들을 봤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아가 뭐 옛날부터 차를 만들어 오긴 했지만은 네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통일을 했죠. 세단 같은 경우에 다 KCG로 통일을 했고, 그 사이에 이름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옛날부터 이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 모델은 이 스포티지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기아차의 헤리티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모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전동화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스포티지가 어떤 길을 나아갈지, 그리고 앞으로 이 급의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스포티지는 계속 스포티지라는 이름을 이어나갈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주종 대낮인데도요 되게 오시는 분들 많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스포티지 1세대 모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과거의 추억이나 그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27일까지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기아 360
여기에서 이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포티지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셔가지고 1세대 스포티지를 구경하시면서 요즘의 스포티지랑은 어떻게 변했나, 이 격세지감을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과거의 스포티지를 향수할 수 있는 이런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이 재생되고 있으니까 이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커피 같은 것도 한잔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채널 카버백 권혁지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